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 선거겠죠. 누군가는 정치는 멀고 내 삶은 가깝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정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약속을 내세우며 더 나은 내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고 가족의 이야기이며 결국 나의 삶과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각 후보의 공약을 하나씩 살펴보고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평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등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도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수원 93.6, 안산 88.7에서도 저의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꼭 확인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들으셨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과 기후재난이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지구 온도를 1.5도로 낮추지 않으면 2035년까지 우리 2035년까지는 우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굉장히 낮춰야 되죠. 2019년 대비 60%로 감축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실정은 어떨까요? 보면은 한국은 이보다 낮은 수준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30년이면 5년 남은 기간인데요. 40% 목표를 했지만 2022년까지 이행률을 보면 7.6%에 지나지 않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기후 선거 공약에 대해서 녹색당 김상윤 공동위원장님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마침 또 재택근무여서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전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윤입니다. 먼저 지구로운 채식생활 공동체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 제목을 접하고 저는 많이 저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채식을 한 지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네, 채식을 하게 된 동기가 나와 우리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생활 양식이 바로 채식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녹색당에 계시고 그리고 채식도 하시고 말씀처럼 그 우리 지구론 채식 생활과 딱 맞는 닮았다는 말씀이 맞고요. 그럼 녹색당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녹색당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나요?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16년, 17년 촛불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당시 이제 지역하고 서울의 광장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때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당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되었고 후원 당원으로 녹색당에 월 1만 원 후원을 하는 계기로 당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2020년에 민주당 위성 정당 사태가 있었죠. 이때 그 녹색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나름대로 좀 제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삶에 대한 각성으로 활동당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완주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 시골 생활 멋스러워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네, 뭐 어느덧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2008년경에 문득 우리 제 자녀들에게 그 어린 시절 집에 대한 추억으로 그 아파트 동 호수를 남겨주는 것은 좀 아니다. 네. 그것보다는 뭐 노란 은행나무를 넘어서 개천이 흐르는 집이라는 기억을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또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약 한 10년 정도 살다가 아이들 4학년, 네. 3학년 때 완주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아이들이 이제 20대 후반에 성인이 되어서 페미니즘 그리고 차별받는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집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20대 남성들 이 이슈로 얘기하는 것도 주제로 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의 네.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날 이제 각 정당 대통령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 토론이 있었는데 보셨나요? 아, 네, 물론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이번 토론이 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 대선 의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책에 대해서 어떤 깊이라든지 구체성 면에서는 유권자나 전문가 모두에게 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인데 보시고 나서 개인적인 어떤 녹색 당원의 일원으로서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네, 어,
저만큼이나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대선 후보 기후공약 관련 토론회를 심각한 마음으로 보셨을 거다. 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우선 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번 처음으로 기후 의제가 채택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의 한 부분이 되었고 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다라는 대중적 인식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각 후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은요? 네,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 잘 보셔서 예,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본 관점은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님은 그 직면한 기후 위기로부터 국가와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철학적 바탕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예로 네. 예, 13년 전에 그 후쿠시마 핵사고가 그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예, 말씀도 해주셨고 일전에는 방송에서 핵발전소는 그 핵폭탄에도 안전하다라고 예, 말씀하셔서 빈축을 사셨잖아요. 네. 어디 지구별 어디 다른 별에서 오신 것 같아요. 네, 지구에는 안전한 핵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대만에서도 이 탈핵을 완성했고, 우리 그 유럽에서도 많은 탈핵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어떤 후보자는 어떠셨나요? 네,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후보시죠. 네, 예, 이분이 이제 여러 이제 코너에 좀 몰리셨던 그런 예, 느낌이 있었는데 그 아리백에 관련해서 예, 네, 당론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좀 폄하 좀 음, 하시는 것 같았고 또 핵발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예, 당론이신 아리백은 어떻게 예, 이행을 하실까 이런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보다는 그 원자력 발전에 좀 더 큰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아리백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라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TV 토론에서 그 풍력이 주로 그 태풍이 이제 지나는 그 남해안에 에서 그 태풍으로부터 풍력 발전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 태양 그 재생 에너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안전한 핵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저희가 그 과거에 그 여러 일례로 좀 보면은 그 태풍에 취약한 것은 오히려 핵발전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2020년에 그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 원전이 완전히 중단됐었고, 네, 네, 또 하이선 태풍으로 경주 월선 2, 3호기가 중단됐었잖아요. 네. 예, 이런 것처럼 예, 태풍이 한반도보다 많이 지나가는 대만 또는 일본에서도 역시 풍력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주도의 한 예를 보면 지금 제주도는 풍력으로 그 제주도민이 이용하는 에너지를 쓰고도 남잖아요. 그럼 제주도에도 사실은 섬으로서 이제 태풍이 많잖아요. 안전하다는 건 잘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큼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그 큰 태풍의 풍력은 중단할 수가 있는데 네, 예, 그 핵은 중단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이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인데 어떻게 좀 많이 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충분한 고민이 사실은 당을 운영하면서 그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관해서 사실은 젊은 층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정말 청년 정치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이렇게 꼭 집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개인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말한다면 그 공공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친기업적인 관점, 성장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다가 보니까 핵이 안전하지는 않지만 안전을 담보한 핵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이제 공공재생에너지라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권영구 후보의 그 기후 공약은 이제 기후 시민단체 그리고 녹색당이 같이 협력해서 또 유도한 점이 좀 있기도 하지만 그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께서도 공약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물, 바람, 그리고 햇빛 이러한 따뜻한 단어들이 이 개인과 기업의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생산 그리고 이익의 분배 차원에서도 공공성이 좀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그 신한 기후연금도 사례로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신한 기후연금은 이제 생산 기업의 이윤을 나눈다기보다는 한전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추가 발급 받아서 수익금으로 나누고 있지요. 이 그 공급 인증서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후연금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공공성보다는 친기업적인 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이? 아, 이제 친기업적이라고 이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이제 속을 들여다 보면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 이윤까지 해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뭐 대출 비용이라든지 네. 사실 6조 원 정도의 투자가 됐을 때 보면 뭐 이자들을 뭐 이렇게 따져 보면 기업이 이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이익금은 사실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투자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나누어 가질 연금이 사실은 없다 하는 이제 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보다는 네. 공공에서 주관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한다 하는 이제 이런 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권영국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 재생에너지 관점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권영국 후보께서 이제 그 2040년 탈핵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2040년 지금 2025년이니까 15년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 완전 탈핵을 말하는 건가요? 2040년까지?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정 개정을 통해서 40년까지는 완전히 탈핵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내세우셨네요. 네, 그러면 2040년에 탈핵이면 지금 우리의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40년에 탈핵한다면 지금 9%에서 거의 뭐 아리백을 포함해서 기업이 해외로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서 산업을 운영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율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저희도 이제 전라권에 살고 네. 있는 이제 시민으로서 네.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도 네.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가 됐던 사실이 있잖아요. 네. 그 많은 이제 해상의 풍력과 태양열 전기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에서 기업에서 또 개인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 제어를 당한다. 네. 전기가 남아도는데 그 전기를 쓰지 못한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 이유의 핵심은 지금 또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계속 돌려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재생에너지가 마이너스의 부분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그 후보들의 이제 공약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각 당의 이제 기후 공약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그 더불어민주당의 기후 공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잠시 멈출게요. 네, 자, 제가 바로 지금 놓쳤습니다. 네, 22분이어서 네네. 이재명의 기후 음, 공약을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쭉 가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했군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뺄게요. 위에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 빼고 이재명 후보의 기후 공약을 살펴보면 글로 갈게요. 음.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4페이지 들어갈게요. 네, 이재명 후보의 기후 공약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떤 게 준비를 해 오셨나요? 네, 크게 네 가지 사항들이 좀 있다고 분석이 되었는데요. 네네. 좀 이 부분은 그 대선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10가지로 축약해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선거 공약을 제가 그 기후에 관련한 관점에서 한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지하시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해서 기업의 그 통상대응 지원 방안으로 공정 개선, 기술 혁신, R&D 예산 확대하겠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감안한 중간 목표를 담는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하시겠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이렇게 네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도 사실은 기업 존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이제 기술 혁신이나 R&D를 투자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고속도로가 어떤 것인가요? 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 단어는 국민의힘에서도 그 AI 강국을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하는 항목이 같이 나옵니다. 그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한반도를 U자형으로 해서 해안가에 몰려 있는 핵발전, 햇빛, 풍력, 조력 발전을 연결해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라남도 북도에서 그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요. 전북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각 지역의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송전선로의 목적이 수도권에 건설되어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이 이 배경에서 탄생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송전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도시에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남북 있는 주민들, 근교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를 정책에 있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전기 사용하는 것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제 서해안에, 핵발전소는 동해안에 그래서 몰려 있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잖아요.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온전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잠실 운동장에 거기 핵발전소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에너지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이제 다른 그 국민의힘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 그 전에 좀 네, 방금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에너지를 이제 분산해야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에 제가 지금 그래도 잘 되었다 네, 이제 하는 부분이 그 에너지 고속도로와 함께 공약으로 나와 있는 그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그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네. 어떤 이제 내용인가요? 이런 네, 이 사항은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사용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의 전력 개통선을 연결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좀 많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역 소모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에 신설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그 여러 계획들이 지금이라도 좀 중단하고 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과 전북에 이전을 하거나 새로 건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조금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AI 강국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AI 어떤 센터를 뭐 어떤 중앙에 놓을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곳에 옮겨가면은 사실은 송전탑이라든지 송전선이라든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 해결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주민들과 많은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헌법 불합치라는 내용과 그거에 따른 어떤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그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년 8월에 그 네 건의 기후 관련 헌법 소원이 있었고요. 헌법재판소가 병합하여서 심판을 했죠. 이 중에 이제 한 건인 탄소 중립 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지금 이제 2030년까지 그 4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한 것은 유연적이진 않지만 2031년부터 49년까지 그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이거에 관련한 이행을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하는 지금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네, 2050년 우리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도 그런 기본 계획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었는데 어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것을 헌법소원서에 내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민주노동당 공약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한번 민주노동당 공약을 한번 가볼까요? 네, 민주노동당 공약을 좀 살펴보면은요,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우선은 그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해서 203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 원래 계획은 2040년에 폐쇄를 하는 것인데
예, 이게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얘기했던 2040년까지의 이제 석탄 폐쇄했던 건데 좀 더 앞당겼네요.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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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을 앞당겼네요.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항목과 같이 그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그 탈핵 기본법을 제정해서 2040년 탈핵을 하겠다. 그리고 핵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70% 상향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현재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뭐 탈핵, 탈석탄 그리고 분산형 공공에너지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 목표와 그 시기를 좀 명료하게 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좀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03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맥을 잇는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을 했네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면 거기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기본권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탈핵 기본법이 2040년까지 탈핵 핵 에너지 정책을 폐기한다. 그리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이제 2030년까지 40%인데 2035년까지 70%로 상향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촘촘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노동당 공약을 살펴봤고요. 이제 각각 정당마다 이제 차이가 있고 부족한 것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녹색당의 공동위원장으로서 각 정당의 어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쉽게 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뭐 점수로 좀 표현을 하고 네, 간단하게 그 이유를 좀 네,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빵점. 빵점. 예, 그 네, 이유는 뭐 아까 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핵 발전이 안전하다. 중국산 부품을 쓰는 재생에너지는 불안하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기 때문이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점. 네, 10점이요? 10점 중에 10점인가요? 100점 만점에 10점을 100점 만점인, 100점 기준이었네요. 드린 네네. 거고요. 네, 네, 이분이 이렇게 받으신 것은 우선 이제 기후고양이 없다는 점이 있고요. 네, 또 잘못된 정보로 재생에너지를 좀 폄훼하고 있다라는 네. 점. 그래도 10점을 받으신 거는 아리백이 당론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론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아리백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아쉬워서 10점 드렸습니다. 네, 네. 푸짐하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네, 이재명 후보는 60점 정도? 네, 과락은 좀 너무 섰다. 네, 이제 이러는 건데 좀 아쉬운 점수긴 하지만 네, 그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햇빛, 바람, 물 이런 네, 좋은 단어를 사용하시고 공공재라는 인식은 있으신데 공공성을 좀 담보하는 이런 좀 제한은 없으셨고 네, 또 핵발전도 또 유지해야 한다는 또 견해가 있어서 좀 점수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사실 엉망이었어요. 그냥 보여주기식 뭐 숫자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이제 영국과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시간을 많이 그냥 버린 상태고 영국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의 결과를 냈는데 좀 갈 길이 멀죠. 그런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좀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몇 점입니까? 네. 원래 첫 점수는 70점을 주었는데요. 80점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네요. 그 이유가 이분이 이제 그 기후 공약에
이 기후 위기에 직접적으로 이 타격을 받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공약이 없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공공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점은 지향하고 있지만 그래서 70점을 드리고 여러 이제 다른 공약을 좀 살펴보니 그 세 번째 공약의 그 복지 경제 항목에 그 농업 대전환 그리고 기후 생태 직불금 지급,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전환 지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간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80점을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굉장히 그 부분 언급해 주신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이제 직접 타격을 받는 농민들. 사실 농민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농민의 그 인구 수는 굉장히 적지만 그 우리가 거기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은 전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주신 80점에다가 저는 10점 더 얹겠습니다. 90점을 드리겠습니다. 과다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그 이제 그 틈새 공약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민에 대한 공약을 높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각 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는 생물 다양성과 그 외의 공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의 바꿔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로서 우리 세상을 한번 바꿔보시게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 많이 써. 오늘 누굴 믿어 어찌 믿어 너는 못 믿어. 누가 누굴 욕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만약에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속의 속물들이야. 모든 걸 다 바꿔 사랑도 다 바꿔 어디서 다 바꿔 세상을 다 바꿔. Starting point on board, we trust you, now I crush you. Energize on my brain, 날 가식적인 사람. 날 사랑하길 바래, 내가 다시 돌아오길 바래. 너는 바꾸길 바래, 느끼지 난 달짝이 바래. 한 여자의 지난 과거가 왜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마음에 걸렸다면 처음부터 왜 날 사랑해.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 예전에 나는 착각하지만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모든 걸 다 바꿔 사랑도 다 바꿔 어디서 다 바꿔 세상을 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사랑도 다 바꿔 어디서 다 바꿔 네, 여러분께서는 키우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6월 3일에 있을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정당 및 각 후보자들의 기후 선거 공약에 대해서 녹색당 김상윤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생물 다양성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각 정당의 후보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그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해 드리면은요.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전체 내륙 면적의 약 17%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약 1.8%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세계의 기준에 보다 못 미치는 것인데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그러니까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이러한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각각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참고로 그 TV 토론이 있었던 5월 23일 전날인 5월 22일이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었습니다. 참조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생물 다양성 관련 내용으로는 그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을 위해서 산불 지역 복원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육지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 4대강 재자연화 리와일드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수질 개선을 추진하시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재자연화라는 단어를 좀 쓰셨는데요. 이 그 단어 사용으로 지금도 금강, 영산강, 남한강 또 낙동강 등에서 활동하시는 기후 녹색 운동가들의 평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유럽에서는 그 산 이제 그러니까 강이죠. 강뿐만 아니라 이제 산에 대해서도 제자연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4대강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번에 정부가 4대강에 대해서 좀 더 제자연화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정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공약은 생물 다양성이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좀 말씀드리면 네, 뭐 난개발 중지하시겠다. 또 새만금 네. 가덕도 제주 제2공항 등 신공항 건설을 재검토하겠다. 또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설 중단하고 또 새만금 포함한 갯벌과 연안습지 복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4대강 자연성 회복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국토 및 해양의 30%를 생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노동당의 공약은 사실은 이제 이게 생물 다양성은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기후변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어떤 그 제시하는 공약들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운동가들 굉장히 좋아할 공약입니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 공약에 대해서 지금 난개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기후 변화하고 연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이제 새만금뿐만 아니라 가덕도도 제주도 제2공항이라든지 문제가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코멘트 그러니까 계속 간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한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보호 지역을 30%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조금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해주신다면은요. 네, 그 탈핵, 탈석탄 그리고 네, 탈플라스틱 그리고 내연기관 종료 뭐 이런 이제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와
그 지역 사회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와 인간적인 삶을 향유하고 또 기업적 경제가 멈춤으로써 지역 소멸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 담론과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2040년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시겠다. 특구 지정. 예, 네. 그리고 고용 전환을 위한 그 신사업 역량 개발 지원을 검토하시겠다. 네, 예. 필요하죠. 네. 그리고 그러면 권영국 후보님께서는 이제 석탄 발전소 폐쇄하면 거기에서 근무했던 이제 노동자들 또 이제 지역의 또 소상공인들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구체적인 이제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고 이 노동자들도 또 지역 사회도 이러한 이제 그 사업들을 유치하고 고용됨으로 해서 네. 고용이 유지되고 안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오는 5월 31일 날 태안과 창원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행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공공에너지 확대와 그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이제 연대 집회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과 그 창원에 이제 화력 발전소들이 좀 모아져 있고요.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또 이번 이제 대선 그 투표 전에 네. 그 좀 대선 후보들께 네. 정의로운 전환을 좀 압박을 촉구하기 해야겠다. 위해는. 예. 네. 그러면 태안과 창원인데 5월 30일 어디인가요? 지금 시간? 구체적인 네. 지금 시간하고 장소는 별도로 좀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곳은 이제 5월 31일 날 태안과 창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행진이 있으니까 아마 인터넷에서 치면은 참여를 하실 분들은 여기 함께 하셔서 지금 각 후보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공약 그리고 앞으로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내용으로 대행진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지금 기후 공약 관련해서 그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추가로 이제 비교하시거나 또는 의견 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그 선관위 제출 공약집에 보면 이제 공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그 재원 마련을 이제 명기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후 공약을 실현하는 그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은데요. 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재원 마련으로 그 정부 재정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다소 그 모호하고 좀 실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네. 반면에 또 민주노동당에서는 기후 정의세 도입 그리고 녹색 공공투자은행 설립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등의 그 최고 등급 세율을 인상해서 기후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을 누구나 기업이든 우리 민간이든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정의세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간인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부담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 기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소모하고 네. 또 요즘 이제 기후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제 부의 불평등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좀 특정적으로 네. 많이 내고 그건 이런 그건 부분들이 반가운 있습니다. 공약이네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우리가 네. 지금 겪는 이 불평등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긴 고통은 저소득층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은 많이 하는 것은 고소득층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평해야 될 것 같은 바로 이제 불평등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고 등급 세율로 인상해서 기후 재원을 마련하겠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공약을 내셨던 거라는 얘기시죠? 네. 민주노동당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이. 이 자리에서 조금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예전에는 그 탄소세라는 담론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민주노동당 초기 버전의 그 정책 공약집에는 탄소세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기후 관련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탄소세는 뭐 그러니까 냉장고를 샀을 때 부과되는 금액처럼 네. 일반 소비자도 다 부담되는 범용적인 이제 세금이니까 네. 이것을 이제 탄소세보다는 기후정의세로 네. 변경해야 한다는 이런 이제 주장이 있었고 그걸 네. 이제 권영국 후보가 받아들여서 네. 선관위 공약을 좀 바꿨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총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각각 그 당들의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이번 기후 선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기후 공약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대선 후보들의 기후 공약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생활은 정치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플라스틱을 쓰고 싶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지금 쓸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대선 공약 잘 보시고 그 대선 기후 공약에 또 앞으로 우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기후 공약을 좀 살펴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관심이 없으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전환 때문에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방송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6월 3일 선거에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는데 거기에 이 기후 공약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한번 다른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wor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네, 오늘 녹색당 김상윤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각 정당의 기후 공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각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구론 책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안녕.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